이 국민연금을 아마도 투입하려고 할 것 같은데요. 저는 찬성입니다. 전 국민연금 빨리 투입시켜줬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안녕하세요. 존 버나드요. 자, 아침에 그 윤하을이 님이라고 유명하신 분 계시잖아요. 그분이 이렇게 영상을 올려서 제가 한번 봤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결국에는 지금 환율 1,500원을 막으려고 국민연금이 투입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윤하을이 님은 뭐 강남 부동산, 서울 부동산이 폭등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코스피도 당연히 뭐 베네수엘라처럼 올라갈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뭐 그렇게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벌어질 시나리오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생각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윤하을리 님이 이렇게 했던 것처럼 지금 보시면은 응축을 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1,500원을 막으려고 하니까 지금 여기 차트만 봐도 원달러 환율 차트거든요. 여기 지금 1,470원 여기 있죠. 여기 사이에서 계속 응축되고 있어요. 올라가고 싶은데 어떻게든 막아버리니까 이거를 환율이 원래 돌파하고 이렇게 올라갔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차트상 보면. 근데 이걸 못 가게 막으니까 오히려 이제 힘이 더 응축돼 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진짜 하나만 제대로 터지면은요, 이거는 진짜 살짝 상승하는 게 아니라 갑자기 폭발적인 상승이 일어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대비가 안 되죠. 그게 문제인 겁니다. 완만하게 상승을 하면요, 그에 따른 대비가 되거나 심리적인 이런 뭐라 해죠, 이런 걸 할 수가 있는데, 대비를 할 수가 있는데 갑자기 상승해 버리면요, 충격이 오히려 더 큰 겁니다. 주식에서도 변동성이 크면 여러분들 더 이렇게 크게 리스크로 작용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환율은 진짜 이게 물가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만약에 급등을 뭐 100원, 200원씩 급등을 해버리면요, 아마도 크게 시장에 충격을 줄 수가 있다. 환시장이나 아니면은 주식시장이나 이런 데에 큰 충격을 줄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으면서 지금 힘을 응축하고 있다는 게 어느 정도 저도 동의를 하고요. 그다음에 물가는 이 응축된 와중에도 이 지금 가격으로 거래가 되니까, 내려가지 않고 이 가격으로 거래가 되니까 물가는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문제죠. 물가는 이제는 앞으로 올라가는 가격으로 계속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환율이 급하니까 뭐 F4라고 해서 지금 뭐 다 모여서 기준금리 뭐 4연속 동결 후에 지금 환율 집값 이런 거에 모니터링하면서 잡겠다 이렇게 해서 네 분이 모였잖아요. 경제 뭐 수장들이 모였는데, 중요한 거는 그 사람들 대부분이 강남 자가 보유를 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강남 부동산을 갖고 있는데 무슨 뭐 이런 물가 관리나 아니면은 외환 관리를 할 수가 있을까? 저는 그게 의문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면 원화는 노답 단계로 지금 침식 중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 그래서 정부가 결국에는 국민연금을 투입하려고 할 것이다. 이 국민연금을 아마도 투입하려고 할 것 같은데요. 저는 찬성입니다. 전 국민연금 빨리 투입시켜줬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어차피 저는 못 받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투입시켜줘서 환율 내려주시고요. 환율이 이제 1,300원, 1,200원, 오히려 더 간다고 하면 1,100원까지 내려가면요, 진짜 일생일대에 저는 환전 타이밍이라고 생각하고 환전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저랑 생각이 다르실 수도 있겠지만 국민연금은 어차피 저는 못 받는 돈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정부가 이 지금 나중에 써야 되는 국민연금 같은 이런 노후 자산을 어떻게 이렇게 환율에 방어를 하려고 쓰려고 한다는 게 결국에는 그만큼 급하다는 얘기죠. 이게 나중에 돌려줘야 할 돈이고 나중에 써야 할 돈인데, 이거를 수익률을 보장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환율부터 일단 막으려고 이거를 쓴다는 게 참 그만큼 심각한 지금 상황이다, 이거를 엿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에 지금 해외 자산을 매각을 해서 달러 공급을 해서, 그러니까 정부가 하고 싶은 게 이겁니다. 해외 자산, 해외 주식 이런 거를 매각을 하고 거기서 달러를 얻고, 달러를 얻은 거를 정부 적자 국채를 발행하면서 원화를 뿌리면서 달러를 매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중에 이제 원화가 폭증을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이 급등을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걸 봤을 때 저도 이 구조적으로 이렇게 갈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시중에 원화를 엄청나게 뿌려대도 환율이 안 오르도록 해외 자산을 매각을 해서 달러를 공급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환율이 안 올라 보이도록 국민연금을 동원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빨리 동원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6개월 기준으로 해서 달러랑 뭐 기타 이 통화들 있잖아요. 한국 원화 대비 통화 상승률을 봤는데요.
지금 보시면 달러가 한 7에서 8% 올랐고요. 6개월 동안. 그다음에 위안화가 10% 이상, 그다음에 유로가 10% 이상, 호주 달러가 10에서 11%, 홍콩이 7에서 8%, 태국 바트가 10% 이상 이렇게 올랐다. 그래서 달러만 오른 게 아니라요. 원화가 상대적으로 이 통화 대비 급락을 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달러가 오른 게 아니라요. 원화가 이 통화 대비에서도 다 내려온 상황이다. 여기 나와 있죠. 유로, 그다음에 호주, 그다음 태국, 뭐 중국 뭐 이렇게 있어서 다 이렇게 이런 자산보다 한국의 이런 원화가 더 똥값으로 되고 있다. 캐나다도 여기 있었네요. 5.6. 그다음에 일본도 2.1. 그래서 일본이 원래 동지였거든요. 일본이 동지였는데 일본이 이제는 국채 위기 때문에 일본 국채 금리가 지금 급등을 하고 있어요. 채권 수익률이 급등을 하면서 더는 이제 이 금리 인하를 할 수 없을 상황까지 와버려서 이번에 12월 달에 금리 인상을 한다고 이렇게 일본은행 총재가 얘기를 했거든요. 거기는 진짜 일본은행 총재도 그래도 이 정부의 이 다카이치 총리는 금리 내려라 이렇게 했지만 결국에는 그래도 신념 있게 자기 신념대로 올려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참 이거 보면서 우리나라 한국은행 총재님도 이거를 좀 배우시면 좋지 않을까. 이 한미 금리 차가 지금 계속 벌어져 있는데 그거를 가만히 냅둬야 되는지 참 그것도 의문이고요. 그래서 일본의 이런 금리 인상 결단 때문에 결국에 시중에 퍼져 있는 일본의 엔캐리 자금이라고 하죠. 그런 게 이제 서서히 이제 값싸게 빌렸던 엔캐리 자금들이 이제 다 일본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다. 이제 돈 빌렸었던 게 이제 점점 자금 회수가 되면서 글로벌 유동성이 조금 줄어들 수가 있겠죠. 그게 물론 미국에 많이 투자됐긴 했겠지만 한국에도 일부 투자됐을 수도 있겠죠. 그게 걷어 간다고 하면은요, 한국에는 또 이제 자산들이나 이런 게 버블이 빠질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국도 지금 통화가 좋아요. 위안화가 지금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그래서 위안화가 오르면서 우리가 대부분의 이 수입 다이소에서 수입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다 뭐 1,000원에 산다고 하지만 다 위안화로 갖고 오는 거죠. 중국제가 많잖아요. 메이드 인 차이나. 우리가 그렇게 중국제가 안 좋다 뭐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볼펜이나 아니면 뭐 이런 뭐라고 해야죠? 가벼운 것들 뭐 이런 거 다 거의 다 메이드 인 차이나잖아요. 가벼운 제품들. 심지어 마우스나 키보드들도 보면은 메이드 인 차이나라고 하죠. 그래서 그거 봤을 때 그런 걸 가져와야 되는데 근데 그걸 다 위안화로 가져오겠죠. 그러면 위안화 가격이 오르면은 상대적으로 지금 물가가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중국은 사회주의이기 때문에 지금 인민들이라고 하죠. 중국의 국민들이 힘들어도 버텨라 위안화를 지켜야 된다. 그래야 이제 나중에 달러 대비해서 이제 위안화의 위상이 올라갈 수가 있다 해서 지금 버티라고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큰 메커니즘은 다음에 제가 금 얘기해드리면서 해드리도록 하겠지만 중국은 지금 그런 상태예요. 금리 인하를 해야 돼도 그냥 버티겠다 해서 버티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위안화가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원화 대비 이렇게 가치가 올라가고 있는 지금 상황이다. 그래서 원화만 지금 세계 통화 대비해서 계속 지금 휴지 조각이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달러보다 휴지 조각이 되고 있고요. 이 원화로 이제는 두루마리 하나 휴지도 이제는 못 사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지금 온 거 아닌가요? 저는 정확하게 두루마리 휴지 하나가 얼마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일단 이제 1,000원 한 장으로도 이제 못 사는 시대가 오겠죠. 와, 제가 궁금해서 이렇게 한번 봤거든요. 이 두루마리 휴 한 놀이 있잖아요. 가격을 검색해 보니까요 1,200원에서 1,400원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뭐 달러 하나가 되겠네요. 1달러가 되겠네 이게. 그래서 1달러로 이걸 살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요 1,000원으로는 못 산다. 그러니까 그만큼 휴지 조각이 되고 있다는 얘기죠. 이 휴지도 이제는 못 사는 상황으로 계속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계속 여러분들 지금 원화는 여러분들 계속 지금 가면서 싸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가치, 원화로 버는 우리들의 돈들이 계속 낮아지고 있다. 우리는 계속 똑같은 일을 해도 서서히 가난해지고 있는 지금 상황이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지금 보면 원화가 왜 계속 휴지 조각이 되고 있냐? 뭐 엔화나 아니면 위안화나 뭐 호주 달러나 뭐 이런 대비해서 유로화 대비해서 왜 원화가 똥값이 되냐 이렇게 물어보시면은요 결국에는 많이 푸니까 그런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지금 유로나 아니면은 다른 나라들도 다 힘들어요. 경제적으로 다 올라오는 데가 없어요. 그리고 그 나라들도 금리 인하 정책을 피고
돈을 그래도 어느 정도 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랑 비슷하게 풀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푸는 게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돈을 훨씬 더 많이 발행을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 지금 달러 대비해서 지금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더 많이 발행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2배 이상 발행한다 이렇게 얘기까지 나오면서 이 표를 많이 보여주잖아요. M2 통화량. 근데 이것조차도 이제는 한국은행에서 바꾼다고 합니다. 자, 돈 풀어서 환율 상승 오해를 풀기 위해서 한국은행에서 내년부터는 통화량 기준을 손본다고 하거든요. 통화량 기준을 손본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한번 보시면은 M2 통계 개편 배경에선 유동성 과대 논란, 그러니까 돈을 많이 푼다는 이런 과대 논란이 있기 때문에 이걸 바꾸겠다. 그래서 ETF나 주식형 펀드, 채권형 펀드 여기 수익증권에 들어가는 게 M2 통화량에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이거를 새롭게 도입해서 수익형 증권은 제외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수익형 증권을 제외를 해서 국제 관행에 뭐 따르겠다 이렇게 하면서 이거를 또 해본다고 하는데요. 모르겠습니다. 이걸로 한다고 해서 결국에는 돈을 푸는 게 지워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돈을 풀면 안 돼요. 우리나라는 뭐 일본에 비해서 아니면은 미국에 비해서 돈을 많이 풀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풀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 기축통화도 아니잖아요. 일본은 그래도 기축통화에 껴주는 지금 엔화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기축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함부로 이 통화 정책을 펴서 돈을 풀면 안 돼요. 물론 풀면 단기적으로 좋겠지만 그래도 함부로 이렇게 풀면 안 되고 진짜 보면서 풀어야 되는데 요즘은 경제가 안 좋아? 돈 풀면 되지. 뭐야? 뭐 자영업자들이 안 좋아? 그럼 돈 풀어서 다시 또 이렇게 키우지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지금 정작 이렇게 장기적으로 좀 힘들더라도 고통을 감내하면서 가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그냥 단기적으로 이제 그냥 진통제만 맞고 계속 가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진통제 맞고 계속 간다. 일단은 멈추고 치료를 받고 쉬어야 되는데 쉬지 않고 쉬면은 결국에는 욕을 먹을 수밖에 없으니까 이게 참 매를 맞기 싫어서 계속 진통제만 맞고 계속 간다는 게 참 걱정입니다. 대대적인 지금 우리나라의 이 경제적인 수술을 다 해야 되는데 그걸 할 수 있는 그걸 강단을 가진 지도자도 없고요. 그걸 책임을 지고 할 국민조차도 없습니다. 국민도 그걸 원하지 않고 지도자 정치인들도 그냥 넘겨. 다음 대선으로 넘겨. 다음 선거로 넘겨. 왜? 다음에 어쨌든 다음에 터지면은 자기는 지나간 정권이니까 회피할 수 있으니까 다들 그렇게 책임할 필요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걱정이 지금 많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한국은행은 뭐 돈 때문에 이렇게 그런 게 아니다, 돈 많이 푼 게 아니다 이렇게 계속 변명을 하고 있는 거고, 중요한 거는 돈 푸는 것도 문제지만 결국 금리겠죠. 금리도 결국엔 한미 금리차가 높아 버리니까 한국의 금리가 낮아 버리니까 그렇게 되니까 결국엔 돈이 다 미국이나 해외로 빠져나갈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보다 못 살 수도 있고 아니면 잘 사는 나라일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이 나라들도 달러 대비해서 돈을 그래도 안 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여기에는 자원 부국들이 많기 때문에 달러가 넘쳐나니까 이렇게 돈을 안 풀 수도 있는 건데요. 이게 지금 달러 대비해서 가치가 높을 수도 있는 건데요. 우리나라는 그러면은 자원 부국도 아니고 이 지금 여기 쿠웨이트나 이런데 바레인 뭐 이런 데는 자원이 많이 나오잖아요. 요르단이나. 근데 이런 데에서는 중동 지방에 자원이 많이 나오니까 석유가 많이 나오니까 달러가 당연히 많이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달러 대비해서 자기 나라 화폐가 높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자원도 안 나오고 그나마 이렇게 만들어서 파는 게 반도체인데 반도체만 팔다가 그것도 경기가 안 좋아지면요 달러를 많이 이렇게 못 가져올 텐데, 그래서 달러를 비축해 놔야 되는데 우리는 왜 버는 족족 왜 달러를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참 걱정이다. 지금 이게 걱정이 되면서 그래서 환율을 어떻게든 막으려고 지금 계속 정부에서 입김을 주고 있는 거죠. 아직 국민들한테는 안 왔지만 정부 기관들이나 아니면 기업들, 외환 딜러들 이런 데한테는 이 달러 환율 관리 좀 해라 이렇게 압박이 들어오니까 알아서 이제 기는 거죠. 알아서 눈치를 보면서 이제 매수 매도나 이 외환 딜러들이 그런 거를 거의 이렇게 눈치 보면서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래량이 뭐 20% 급감을 하고요. 지금 뭐 80억 달러대 이제 고착을 해버렸다고 하는데 이렇게 지금 변동성은 억눌러졌지만 이게 안정이 아니라 결국에 올라가려고 하는 거를 억지로 계속 누르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팍 터지면요 이게
힘이 응축되잖아요. 그러면은 더 이렇게 크게 터질 수가 있어서 이게 지금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된다. 미리미리 대비를 해야 되는 게 지금 맞습니다.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제 행운이에요.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존 버나드가 알려드리니까. 그러니까 달러를 빨리 여러분들 미리 대비할 수 있을 때 모아 가시고요. 아니면은 뭐 달러보다 좀 더 나는 구체적으로 길게 가고 싶다 하면은 뭐 골드바도 있겠죠. 골드바나 아니면 뭐 실버바 이런 현물들도 그냥 모아 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아니면 금 ETF나 이런 것도 괜찮거든요. 금도 모아 가시거나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환율을 막기 위해서 결국에는 국민연금이 투입되는 시나리오가 이게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저는 국민연금 빨리 투입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래요. 왜 그러냐면 국민연금이 어차피 못 받는 돈 여기에 투입이 돼서 어차피 다 써버려라. 그냥 쓰고 나서 그냥 환율 내려주면은요, 저는 그냥 달러를 미친 듯이 그냥 가져가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달러가 오르면은 수익을 보면 되니까 어차피 뭐 그렇게 망한 거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국민연금이 지금 해외 건물이랑 주식을 매각을 해서요, 달러 공급을 하면서 결국에 정부 입장에서는 내년에도 뭐 적자 재정을 한다, 부채 발행을 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그 부채를 발행하면서 원화를 찍어낼 거란 말이죠. 원화를 찍어내는데 원화를 미친 듯이 찍어내면은요, 시중에 달러가 없으면요 환율이 튀어버리죠. 환율이 튀지 못하게 국민연금에서 해외 자산을 팔면서 해외에서 이 달러를 가져와야죠. 달러를 가져와야 이거 대비해서 이렇게 달러 대비해서 돈을 더 이렇게 찍어낼 수가 있겠죠. 한국 국채를, 원화 국채를 더 찍어낼 수가 있다. 이게 이해되셨죠? 그래서 그렇게 되는데 중요한 거는 여기 윤하을이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국민연금이 매각된 원화를 최소 5.5% 수익률로 운영해야 되는데 그거는 뭐 지방 부동산은 아니고 서울 강남 부동산 매수가 답이다 뭐 이렇게 하셨는데,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웬만하면은 국민연금 입장에서는 서울 부동산보다는 이 환급이 또 어렵고 그러니까요, 국내 주식을 오히려 더 좋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 주식에 아마 많이 이렇게 자금이 들어가면서, 중요한 거는 이 달러 기준에서 5.5% 수익률이 아니잖아요. 다들 아시죠? 그러니까 원화 기준으로 5.5% 수익률을 내면 되기 때문에 그냥 베네수엘라나 아니면은 튀르키예나 아니면 뭐 아르헨티나처럼 그냥 코스피를 쭉 올리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환율 때문에 나라가 안 좋아진다면서 왜 코스피는 오르나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당연히 오르죠. 돈을 풀어대니까 환율이 오늘 오르는 거고요. 돈을 풀어대니까 그 돈들이 코스피로 들어가니까 코스피가 올라가는 겁니다. 베네수엘라나 아니면은 아르헨티나도 망할 때 그 나라 이 주식 가치가요 1000% 2000% 올라갔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환율이 뭐 5000% 10,000% 올라갔으니까 이 주가 상승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였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코스피도 당연히 이렇게 돈을 풀면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이 이제는 국내 주식을 사야 되기 때문에 이 압박이 들어올 거란 말이죠. 그래서 달러를 팔고 국내 주식을 산다고 하면요, 당연히 뭐 부동산도 당연히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올 수 있고요. 그다음에 국내 원화가 많이 풀리면서 원화 약세에 그다음에 정부 재정 부담은 폭발할 수가 있다. 근데 이게 폭발하면서 또 그냥 국채를 발행하면서 그걸로 갚아버리자면서,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정부가요 우리한테 1,000원을 빌렸어요. 1,000원을 빌렸단 말이죠. 그러면은 1,000원의 빚이 있잖아요. 그런데 정부는 돈을 발행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1,000원을 또 10장으로 늘려버리면요, 이 1,000원의 가치가 그냥 100원이 돼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정부는 그냥 자기가 지폐 발행권, 통화 발행권이 있기 때문에 그냥 빚을, 그러니까 원화 기준의 빚은 다 그냥 없애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환율이랑 물가가 튀어버린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국민연금 포트폴리오 보면요, 해외가 지금 58.4%가 있습니다. 그래서 771조, 771조 이거 국내로 돌려오고 싶겠죠. 그리고 2016년부터 이렇게 했는데 벌써 150조에서 770조까지 금방 늘어났습니다. 이것 때문에 국민연금 수익률이 좋아졌다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 자산을, 이 갖고 있는 해외 주식이나 지금 해외 채권 이 자산을 아마도 국내 주식이나 국내 채권 쪽으로 들어오게 아마 압박을 주면서 이게 조정이 되겠죠. 조정이 되면서 줄어들면은요, 결국에는 국내 주식 비중이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국내 부동산이나 국내 주식이 펌핑이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좋은 게 아닌 이유가 뭐냐면요, 결국에는 여기 나와 있죠. 이 국민연금이 어떤 분은 뭐 폰지 사기라고 하잖아요. 이 시중에 이제 들어오는 신규 이런 사람들이 없어지니까, 가입자들이 이제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결국 이 기금은 고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053년에 뭐 이렇게 최고치를 찍고 고갈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거는 이게 고갈되면서 결국에 연금으로 뭐 이렇게 우리 세대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노인분들을 연금을 줘야 되면은요, 결국에 주식을
매각을 해야 됩니다. 근데 환율 방어한다고 단기간에 지금 미국 주식을 팔아서 국장을 많이 매수를 했었는데 이제는 고갈 시점이, 그러니까 지급 시점이 다가오면서 국장의 주식을 팔아야 돼요. 그러면은 그 주식을 팔면 국장은 당연히 유동성이 줄어드니까 당연히 가격이 줄어들겠죠. 국장을 사줄 외국인이 어디 있어요. 지금 환율이 이렇게 폭등해 버리고 그다음에 이렇게 된다고 하면 원화 가치가 계속 내려간다고 하면 이 환차손 때문에 누가 여기에 국장에 투자하려고 하겠는가. 그리고 저출산 고령화 이런 것 때문에 한국의 성장력은 점점 둔화되는데 누가 한국 주식을 많이 살려고 할까. 저는 그게 의문이거든요. 그러면은 사줄 사람이 없으면요, 그때 돼서 이제 주식도 이제 내려오는 거고요, 코스피도 당연히 폭락을 하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렇게 국민연금이 이제 줄여가면서 이렇게 내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걸 또 막으려고 하면요, 결국에는 돈을 더 풀 수밖에 없어요. 근데 돈을 더 풀면 뭐가 문제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율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환율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국민연금이 환율 방어에 쓰인다고 하면요, 결국에 우리가 갖고 있는 뭐 586 베이비부머 노후 자금까지 끌어다 쓸 수밖에 없다는 얘기고, 그만큼 한국의 이 펀더멘탈이라고 하죠, 이게 심각한 지금 상황이란 거를 반증을 하는 거다. 그래서 이제 국민연금을 이제 퇴직금까지 비상금처럼 소진한 구조가 되면은요, 결국에는 나중에 이게 또 크게 터지겠죠. 지금은 뭐 또 단기적으로는 좋아질 수는 있어도 앞으로 이제 미래에 더 안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 세대들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냐? 결국에는 달러와 그다음에 비한국 자산 중심으로 모아가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현재 가격에 상관없이 여러분들, 제가 환전하면 떨어지면 뭐 어떻게 해요? 이거 물어보는 사람이 이제 거의 소멸됐더라고요. 멸종됐더라고요. 그래서 달러를 바꿀 수 있을 때 빨리빨리 바꿔주시고요. 나중에 이제 달러 환전도 막힐 수가 있습니다. 쿼터제로. 그래서 이것도 잘 이렇게 준비하시고요. 국민연금은 이제 강제 징수되는 거죠. 청년 세대들 뭐 13%씩 강제 징수되면서 또 0.5%씩 오른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오르면은 계속 늘어날 겁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그냥 세금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여러분들 남는 돈들 있잖아요, 잘 아껴서 원화 갖고 여러분들 뭐 사 먹을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이렇게 망치고 있는데, 이 원화의 가치를 망치고 있는데 이거를 사 먹고 싶으세요? 원화 있으면은요, 진짜 아끼고 아껴서 뭐 사지 마세요. 제발 사지 말고 달러로 바꿔놔서 뭐 해외 자산을 사시거나 금을 사시거나 아니면 ETF를 사시거나 주식을 사시거나 S&P 500이죠, 이런 거 사시거나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자산을 지키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뭐 부자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버티려고 하는 겁니다. 결국에 여러분들의 소득은 계속 실질소득, 그러니까 달러 대비 실질소득은 계속 줄어들 거란 말이죠. 그렇게 줄어든다고 하면요, 이거 버티는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버티어야 그나마 여러분들 나중에 생활이 가능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정부도 급했는지 모르겠지만 퇴직연금까지도 이제 기금화를 추진을 해서 국민연금 동원과 같은 논리로 이렇게 쓰일 수가 있다. 국내 자산 방어, 이 코스피 방어, 국내 방어 목적으로 이렇게 쓸 수도 있다는 지금 의도를 지금 계속 보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연금 제도를 이렇게 계속 개선을 해서 이걸 하겠다. 물론 퇴직금을 잘 운영을 해서 수익을 내면 좋겠죠. 하지만 그 퇴직금을 가져가서 어디에 쓰일지 모르니까 이제는 자라나는 색색들이죠. 지금 10대나 20대 초반들은 이제 퇴직금 구조가 결국에는 기금화 된다고 하면요, 결국에 그것도 이제 국민연금 플러스 퇴직연금까지 여러분들의 자산은 정부에 이렇게 묶이는 이런 구조가 될 것이다. 그러면 나중에 이제 노후는 정부에 이제 의존을 해가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연금저축이든 아니면 지금 진짜 절약을 해서 여러분들의 노후는 여러분들 개인연금이나 이런 걸로 보장을 해야 된다.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 믿지 마시고요, 개인연금을 많이 키우셔라 해서 연금저축이라 이런 것도 여러분들에게 많이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지금 국민연금이 1,500원 방어를 위해서, 환율 1,500원 방어를 위해서 계속 쓰인다고 하면요, 결국에 그 힘이 모이면서 결국 환율, 한국 자산 이런 게 지금 거의 뭐 쓰레기 수준으로 가고 있다는 이런 간접 증거잖아요. 어떻게든 해외 자산, 해외에 투자했던 거를 끌어다 와서 지금 원화를 방어해야 할 때 원화를 방어하는 데 써야 된다고 하는 거면 결국에는 지금 힘들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빨리 여러분들 생각하시고요. 지금 국내에서 지금 계속 자산이 새고 있는데, 국내에서 지금 계속 과소비를 하고 있는데 해외에서 돈을 벌어오면 뭐예요, 국민연금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러분들 뭔가 잘못됐으니까 빨리, 우리가 뭐 정부를 어떻게 바꿀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빨리빨리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는요, 지금 물가가 제가 어제 보여드렸다시피 뭐 귤값이 뭐 20 몇 프로 올라가고 그다음에 유가가 엄청나게 올라갔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휘발유 가격이. 그런데 그게 한국 경제의 급격한 회복 과정
과정에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물가 국면이 아니라고 또 이렇게 얘기하면서 상황 변화가 빨라 국민 체감 물가가 높을 수 있다고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 하거든요. 지금 정부는 아무것도 몰라요. 지금 이렇게 가는 게 결국에는 경제가 성장하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여러분들 그 말이 믿기세요? 그러면 그냥 대비하지 마시고요. 그냥 가만히 있으시면 되고요. 이게 믿기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빨리빨리 지금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정부에서 지금 원화가치 폭락에 뭐 5개 5대 요인을 지금 뭐 트럼프, 그다음에 수출 대금, 해외 투자, 뭐 서학개미들이나 국민연금, 해외 투자 뭐 이런 걸로 계속 치부를 하고 있는데, 일단 원인 분석이 잘못돼 버렸는데 이거를 여러분들 우리가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으면 이미 그냥 게임은 끝났고 각자 도생을 어떻게 할까, 그걸 여러분들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극단적으로 지금 환율 전망을 해보자면 앞으로 이제 1470원에서 멈추지 않고요, 결국에 환율은 2000원, 3000원, 5000원, 만원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이런 시나리오가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갈 수가 있어요. 장기로는 진짜 만원도 갈 수 있고요, 나중에 이제 화폐 개혁까지도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거를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청년 세대나 우리 지금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매월 50에서 100만 원이라도 즉시 달러로 환전을 해서 갖고 계셔라. 갖고 계시면서 자산 배분을 뭐 미국 주식이나 아니면 금이나 아니면 뭐 ETF 뭐 이런 거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비트코인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그래서 달러나 뭐 이런 거 채권 이런 걸 모아 가시면은 좋을 것 같다. 뭐 한국 주식은 뭐 몇몇 종목들은 뭐 투기로 이렇게 해서 돈을 딸 수 있으면은 그건 알아서 하시고요. 장기 투자는 저는 한국 주식은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이제 환율 방어에 동원하는 현 상황을 봤을 때 이미 게임 종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빨리 준비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해외 상장 ETF 이렇게 모아가고 있거든요. 뭐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뭐 미국 나스닥 100, 그다음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이런 미국 ETF나 중국 항생이나 뭐 이런 ETF들 모아가고 있고, 그 다음에 저는 금도 모으고 있다고 하죠. 금 ETF도 모아가고 있고요. KRX 금 시장에서 금 상품도 사고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금 현물도 저는 모아가고 있습니다. 저도 쿠팡에서 이렇게 사서 모아가고 있거든요. 골드바랑 실버바 이렇게 쿠팡에서 저도 사서 모아가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관심 있으시면요, 제 여기 왼쪽 하단에 제품보기란이 있거든요. 이거 클릭해 주시면은 여기 오른쪽에 이렇게 떠요. 그래서 골드바나 실버바 여러분들 클릭해 주셔서 내가 뭐 10년 20년 아니 짧게는 5년 이렇게 대비하고 싶다, 이 환율 폭등에 대비하고 싶다 하시면은 이거 모아가셔도 괜찮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여기로 가셔서 다른 거 사주시면 저한테 또 도움이 많이 되니까요. 뭐 김치나 아니면 라면이나 어떤 분은 신발이나 아니면 선풍기 뭐 이런 것도 사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열풍기나. 그래서 이런 거 사주시면 저한테 도움이 많이 되니까 여러분들 꼭 부탁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지금 국민연금이 과연 환율 방어에 투입이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될 것인가, 이거 얘기해 드렸거든요. 여러분들 공감 가시면 좋아요랑 구독 그리고 댓글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좋은 번화 됐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